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이 특활비 관련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요. 정우택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본 후에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보다는 특검법을 우리가 내놓으니 특검이 발효될 때까지 지금 검찰 수사는 중단됐으면 좋겠다. 중단하는 것을 촉구하는 이러한 의견은 모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특활비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당에서는 특검법을 내놨으니까 검찰 수사는 중단하자. 그런데 국회는 제외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한국당에서 왜 이런 카드를 내놨을까?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미 박근혜 국정농단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수감 또 재판 계속되면서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이제 보수가 치명상을 입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도 최근에 이제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됐어요. 국정원장 3명이 사실상 이제 사법처벌 위기에 놓여 있고 그리고 40억을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중에 또 1억은 최경환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거 아닙니까? 전 경제부총리인데 이렇게 되고 지금 여기에다가 30억 정도가 용처가 안 나왔는데 아마 그게 정치권에 흘러갔을 것이다. 그럼 정치권에 흘러갔으면 이제 구여권 시절이니까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이제 구여권 의원들에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면은 굉장히 또 자유한국당은 곤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당론을 통해서 3가지를 정리했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국정조사를 해라. 그리고 특검 도입하자. 그리고 특검이 법이 발효될 때까지는 수사를 중단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 요구는 할 수 있지만은 특검법이 발효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누가 봐도 기본적으로 본인들에 대해서 어떤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 것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진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자수서를 제출해가지고 1억 원을 최경환 의원에게 줬다라고 얘기하고 또 이원수 당시의 기조실장이 국정원 직원 1명과 대동해서 최경환 의원 사무실에서 1억 원을 줬다라고 구체적인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또 회계 장부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특검 수사를 중단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는 현재 수사를 중단시키러 가는 거는 뭔가 국민적인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뭐 방탄용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쪽의 의견과 아무래도 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의 발언 좀 듣고 이야기 좀 나눠가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문제와 관련한 한국당의 국정조사 요구와 특검법 발의는 전형적인 물타기 행보일 뿐입니다. 도둑이 제발 저러서라는 말이 상기되듯 이전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정쟁 시도일 뿐입니다. 네, 뭐 한마디로 뭐 전형적인 물타기 행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정조사, 뭐 특검 하려면 여당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도 동의를 해야 될 건데 뭐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가능할 거다 볼 수 있겠습니까? 예, 현실적인 국회의 의석을 보면은 국정조사나 뭐 특검법 뭐 발의 및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보여질 수 있겠죠.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주장하는 것은 이제 2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방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지금 적폐청산,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박근혜 정부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라든지 그다음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라든지 이때도 특수활동비가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것까지 하자. 이런 이제 방어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이제 2017년 정기국회 과정 아닙니까?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2개가 하나는 예산안 통과와 입법 이제 법 통과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큰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자유한국당이 야당과 연대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지 않거나 또 신정부가 추진해야 할 많은 개혁 입법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워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특검법과
국정조사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바른정당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연찬회를 열었는데요. 아무래도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그런 자리였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금 바른정당 굉장히 위기 아닙니까? 네. 20명에서 9명이 이탈해가지고 지금 11명밖에 남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탈 가능성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좀 구심력을 작동시켜야 되는데 결국 이제 구심력을 작동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국민의당과 연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통합 카드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연찬회에서도 앞으로 이제 국민의당과 다음 주부터 정책 연합을 해나가자, 네. 정책 연대를 해나가자. 그래서 이제 각 당에서 3명씩 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연대의 가능성을 넓혀 나가는 거죠. 정책 연대를 통해서 더 나가서 이제 선거 연대까지 가는데 오늘 어쨌든 간에 지금 유승민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첫 원내 연찬회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똘똘 뭉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유승민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자. 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연 이렇게 지금 강력한 원심력이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유승민 대표를 중심으로 구심력을 발휘해 나갈지 이게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연찬회에서 힘 좀 실어주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 차원에서 보면은 최근 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좀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뭐 저희 그래픽으로 이제 곧 준비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다름이 아니라 지금 야권의 대표 인물이 누구냐라는 것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26.2%로 앞섰는데 흥미로운 부분은 이 여론조사를 국민의당 싱크탱크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뭐 내도 되겠냐라는 뭐 당직자의 네. 말에 오케이 사인을 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바른정당이 뭐 지금 당 뭐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이런 점을 봤을 때 앞으로 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유승민 그 바른정당 대표한테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또 앞으로 주도력을 가지고 아무래도 뭐 통합이라든지 연대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상당히 많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 9일 대선 때 유승민 대표가 전국적으로 6.8% 받지 못했는데 지금 보면 한 4배 이상 지지도가 야권 대표로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제1야당인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보다도 앞서고 또 안철수 대표보다도 훨씬 앞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당히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또 뭐 아까 그래픽에 나와 있지만은 호남 지지도를 보면은 유승민 대표가 24.5%, 안철수 대표가 21%, 조금은 앞서고 있지만은 그래도 호남에서도 야권 주자, 야권 대표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면서 아무래도 상당히 이 어떤 그 연대와 또는 통합에 탄력이 붙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국민의당 내부에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네. 안철수 대표가 유승민 대표한테 전국적으로나 호남에서도 뒤처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발표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만큼 안철수 대표가 유승민 대표와 바른정당을 끌어안고 통합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발현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은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다수가 통합에 반대하면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용단을 내리라는 거는 네. 1차적으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움직임 중단해라 네. 라는 뜻이지만 2단계로는 계속해서 통합을 하려면은 당 대표직에서 내려와라. 안 그러면 당 대표직에서 우리가 끌어내리겠다. 이제 그런 뜻까지 지금 달렸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중심으로 하는 세력, 그리고 박지원, 그리고 천정배, 정동영, 유성엽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 중진 네. 세력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래 계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탈호남, 그리고 전국 정당화 해야만이 앞으로 미래 대권 도전의 네. 길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국민당 호남 중진들은 호남을 버릴 수는 없다. 호남 중심의 정치를 복원해야 미래가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두 세력이 지금 방법도 틀리지 않습니까? 네. 한쪽은 의총에서 해결하자. 그리고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전당원 투표 내지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해결하자. 이렇게 네. 지금 삿발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양상이 계속되면은 탈당 내지는 분당 사태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법원발 소식부터 국회 소식까지 좀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